요즘 뉴스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촉법 소년 나이를 낮추면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 사건은 늘어나고 있고 논쟁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질문에 감정으로 답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촉법 소년 관련 사건이 약 70%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숫자가 먼저 변했습니다. 이 수치 하나만 놓고 보면 이제는 뭔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결론으로 가면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촉법소년제도 다시 짚어보면 현재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보호처분이라는 방식으로 시설 위탁이나 사회봉사, 상담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청소년을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겠다는 판단이었죠. 문제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왜 다시 논쟁이 시작됐을까? 저 최근 문제되는 사건들을 보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폭력, 성범죄, 마약까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아이가 아니라 범죄자 아니냐? 이 질문 자체가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찬성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도는 처벌 공백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인식이 범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2세 혹은 그 이하로 낮추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처벌을 통해 선을 명확히 하자는 논리입니다. 반대 측은 질문을 바꿉니다. 처벌을 강화하면 재범이 실제로 줄었는가? 해외 연구들을 보면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도보다 가정 환경, 학교 적응, 사후 관리와 더 밀접하다는 결과도 적지 않습니다. 처벌이 빠른 대신 회복과 교정이 빠지면 문제는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중국은 최근 청소년 흉악 범죄에 대해 처벌 범위를 넓히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처벌보다는 개입 시점을 앞당기고 관리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보고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 하나 바꾼다고 사건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는 확정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로가 이미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학교, 지역, 온라인 환경까지 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판이 갈립니다. 우리는 늘 사건이 터진 뒤에 처벌 기준부터 만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방 단계에서 개입이 늦어졌다면 처벌은 뒤늦은 대응일 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연령을 낮추는 선택이 문제의 시작을 건드리는 선택인가? 아니면 끝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선택인가?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면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같은 문제가 다른 이름으로 반복될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